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 뿌듯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 지구 반대편 남미의 페루라는 나라에서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전차와 장갑차가 페루에 수출된다는 뉴스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3조 원어치나요. 중남미 지역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방산 수출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라는 유명한 경제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유럽을 넘어 중남미까지 방산 시장을 넓히고 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불과 7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전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북한군의 전차 앞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만든 전차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겠다고 줄을 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페루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남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태평양 바닷가에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거의 하루 가까이 가야 닿을 수 있는 아주 먼 곳이지요. 이 페루라는 나라는 지형이 참 특이합니다. 서쪽에는 바닷가를 따라 사막이 펼쳐져 있고요. 가운데에는 안데스 산맥이라는 높은 산들이 솟아 있습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곳도 많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끝없이 펼쳐져 있지요. 사막, 높은 산, 밀림. 이 세 가지가 한 나라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루 군대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전차를 사야 이 모든 지형에서 쓸 수 있을까? 평범한 전차로는 안 되는 거예요. 페루 정부는 10년이 넘도록 여러 나라의 전차를 살펴봤습니다. 미국 전차도 보고, 독일 전차도 보고, 러시아 전차도 보고, 중국 전차까지 검토했답니다. 그런데 마음에 쏙 드는 게 없었어요. 어떤 전차는 산악 지형에서 힘을 못 쓰고, 어떤 전차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어떤 전차는 사후 관리가 걱정되고. 그러다가 2024년 페루군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페루에서 온 장군들과 군 관계자들이 경기도 여주라는 곳에 갔습니다. 남한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나라의 K 전차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K 전차. 별명이 흑표입니다. 검은 표범이라는 뜻이에요. 빠르고 용맹한 검은 표범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페루 장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K 전차가 남한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물속으로 완전히 잠수를 했습니다. 수심이 4m가 넘는 깊은 물이었는데 전차가 통째로 물속에 들어가서 강 건너편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잠수도하라고 하는데요. 전차가 완전히 물에 잠긴 채로 강을 건너는 기술입니다. 페루 장군들 표정이 어땠을까요? 한 장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전차입니다.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페루에는 강이 많습니다. 아마존 강의 지류들이 나라 곳곳을 흐르고 있거든요. 전차가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건 페루군에게 아주 중요한 능력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K 전차에는 특별한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차의 차체를 위아래, 앞뒤,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에요. 유기압 현수 장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전차가 자세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산비탈에서 사격을 할 때 전차가 몸을 기울여서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어요. 험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고요. 안데스 산맥의 가파른 산길, 아마존 밀림의 울퉁불퉁한 땅, 이런 곳에서도 K 전차는 문제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페루 장군들이 반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K 전차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만든 결과물이에요. 299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지요. 현대로템이라는 회사에서 젊은 연구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었어요. 우리 손으로 전차를 만들자.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K1 전차는
미국 기술을 빌려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팔려면 미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사실상 수출이 어려운 구조였지요. 젊은 연구원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전차, 우리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전차, 그런 전차를 만들고 싶다. 선배들 중에는 고개를 젓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 없이 우리가 전차를 만든다고? 쉽지 않을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차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전차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파워팩이 문제였습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합친 부품인데요.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 정도였어요. 대한민국은 그 기술이 없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국산 파워팩 개발에 도전했습니다. 1500마력짜리 엔진. 자동차로 치면 슈퍼카보다 몇 배나 강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회사에서 엔진 개발을 맡았고 S&T중공업이라는 회사에서 변속기 개발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시험을 하면 문제가 생기고 고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그 과정이 몇 년씩 이어졌습니다. 2014년에는 가속 성능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8초 안에 시속 32km에 도달해야 하는데 8.7초가 걸렸거든요. 겨우 0.7초 차이였지만 기준은 기준이니까요. 결국 2차 양산분해는 독일제 변속기를 써야 했습니다. 연구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연구원이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밤새 시험을 돌리다가 장비가 멈추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이게 왜 안 되지 하면서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S&T중공업의 변속기 개발팀은 무려 9년 동안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도 다시 도전하고 그리고 2020년 마침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수 국산 파워팩의 탄생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다고 해요. 30년 가까운 세월. 그 긴 시간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K 흑표 전차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건 2007년이었습니다. 시제품이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안보 전문 매체가 있습니다. 이 매체에서 K 전차를 21세기 슈퍼 전차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K 전차의 능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속도가 빠릅니다. 포장도로에서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어요. 전차치고는 아주 빠른 속도입니다. 둘째, 화력이 강합니다. 120mm 대포를 달고 있는데요. 분당 10발을 쏠 수 있습니다. 자동장전 장치가 있어서 사람이 직접 포탄을 넣지 않아도 돼요. 셋째, 방어력이 뛰어납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감지해서 피하거나 막아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능동방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아주 첨단 기술이에요. 넷째, 물속을 건널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m 깊이의 물도 잠수해서 건넙니다. 이런 능력들을 모두 갖춘 전차가 전 세계에 몇 대나 될까요? 전문가들은 K 전차를 세계 최고 수준의 3.5세대 전차라고 평가합니다. 2022년 폴란드라는 나라가 K 전차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요. 러시아 옆에 있어서 국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미국 전차도 독일 전차도 아닌 한국 전차를 선택한 겁니다. 처음에 180대를 샀는데 써보니까 좋으니까 더 사겠다고 했어요. 결국 총 1000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0조 원입니다. 전 세계 방산 역사에 길이 남을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성공 소식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한국 전차가 정말 좋다더라. 납품도 빠르고 품질도 좋고 사후 관리도 철저하다더라.
이런 평판이 페루까지 닿았습니다. 페루 정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한국 전차를 사자. 2025년 12월 9일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역사적인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현대로템과 페루 육군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K 흑표 전차 54대, K808 백호 장갑차 141대, 모두 합해서 195대. 예상 금액은 약 3조 원입니다. 중남미 지역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방산 수출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K808 백호 장갑차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백호는 흰 호랑이라는 뜻인데요. 바퀴가 8개 달린 장갑차입니다. 최고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고요. 타이어에 총알이 맞아도 한동안 계속 달릴 수 있는 특수 타이어가 달려 있어요. 병사 10명을 태우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갑차랍니다. 이 전차와 장갑차들은 2026년까지 페루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페루 육군의 장기 계획에 따르면 2040년까지 K 전차를 150대 정도 도입할 예정이고요. K808 장갑차는 280대 정도 도입할 계획이랍니다. 이번 계약은 시작에 불과한 거지요. 이번 페루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한국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영국의 방산 전문 매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가 독점하던 남미 시장에서 한국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올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 실적을 한번 볼까요? 폴란드의 K 전차 180대 추가 수출 약 9조 원, 필리핀의 FA-50 경공격기 12대 수출 약 1조 원, 베트남의 K9 자주포 20문 수출 약 3,700억 원, 그리고 페루의 3조 원. 분기마다 조 단위 계약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10위권 무기 수출국입니다. 정부 목표는 2027년까지 세계 4위에 진입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차 만드는 나라가 여러 나라 있는데 왜 다들 한국 전차를 사려고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술력입니다. K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력, 기동력, 방어력 모두 뛰어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격입니다. 미국이나 독일 전차보다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은데 가격은 더 저렴한 거지요. 세 번째 이유는 납기입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약속한 기한을 잘 지킵니다. 폴란드에 전차를 납품할 때도 예정보다 빨리 보냈어요. 이게 신뢰를 쌓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후 관리입니다. 무기를 팔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부품 공급, 수리 지원, 기술 교육까지 책임지고 해줍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업체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다섯 번째 이유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페루 계약에는 단순히 전차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페루 지형에 맞는 성능 개량, 페루 군인들을 위한 교육 훈련, 장기적인 군수 지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고객이 원하는 걸 맞춰주는 거지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75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군이 소련에서 받은 T-34 전차를 앞세우고 밀고 내려왔어요. 그때 우리 국군에게는 전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대전차포도 부족했고요. 전차 앞에서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아픔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다짐했을 겁니다. 언젠가 우리도 전차를 갖자. 우리 손으로 전차를 만들자. 그 다짐이 현실이 되기까지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976년 현대로템이 전차 생산을 시작했고요. 1984년
첫 한국형 전차 K1이 나왔습니다. 2014년 K2 흑표가 실전 배치되었고요. 2022년 폴란드 수출로 세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중남미까지 진출했습니다. 전차 한 대 없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사려고 줄 서는 전차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페루 계약 소식이 전해진 날,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 조용한 축하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30년 가까이 전차 개발에 매달린 베테랑 연구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젊은 후배 연구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한국이 전차를 만들 수 있겠냐는 의심을 많이 받았어. 외국 기술 없이는 안 된다는 소리도 들었고, 근데 우리가 해냈잖아. 순수 국산 전차를 만들었고, 그걸 세계에 팔고 있잖아. 이제 자네들 차례야. 우리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더 멀리 가줘. K3도 만들고 그 다음 세대 전차도 만들어. 그게 우리 세대의 소원이야.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계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국의 국방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페루의 안데스 산맥을 달리게 될 날, 아마존 밀림을 지키게 될 날, 그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75년 전 전차 한 대 없던 나라, 오늘 세계가 그 전차를 사려고 줄 서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 안 되면 되게 하는 실행력, 그것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K 흑표, 검은 표범,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우리나라 사람들, 그 정신을 닮은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뿌듯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참 대단하구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길 잘했구나.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따뜻한 인사 한마디 남겨주시면 항상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